지금 관세 전쟁으로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자극적인 내용들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계좌가 좀 안 좋을 텐데 이에 대해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25% 부과했고 중국에 20% 부과했죠. 이미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 높습니다. 실효 관세율을 보면 100년 전으로 회귀했거든요. 무려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품 평균 실효 관세율이 2에서 10% 올랐고요. 1930, 40년대 이후 최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지고 거의 100년 전으로 회귀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상당히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세가 더 부과될까? 아니면은 보복 관세는 어떻게 될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둘 다 예스라고 생각하고요. 철강, 알루미늄, 목재, 농산물 2천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파트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역 파트너들이. 그래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서 4월 2일에 즉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 금방 끝나는 건 아닌데 천천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관세 위협은 단순 협상도가 아니냐라는 시장의 예상들이 있었죠. 예상은 그랬는데 실제로 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불법 마약 유입되는 걸 막아라. 그렇지 못하면 관세 계속 부과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 막는 거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가 없어요. 얼만큼 막아야지만이 줄여야지만이 트럼프 요구에 충족시키는 것인지 모르니까 이거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역 불균형 바로잡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게 뭐냐면 캐나다 한번 보면 석유 제외하면 오히려 미국이 캐나다에 수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캐나다산 중지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좀 수입을 많이 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랑 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지금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더 많이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통해서 수출 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관세 부과하는 거는 중국한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역시 관세 영향 정책들은 금방 끝나진 않고 한동안 지속될 거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거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촉발시킬 거고요.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달러 강세가 올 거고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죠. 왜냐하면 관세 인상되는 영향을 수입품이 저렴해지니까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나 수출품 같은 경우에는 비싸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생산자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달러 지수를 보면 작년 9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1월 중순부터 갑자기 마이너스 4% 하락 전환했어요. 그래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강달러로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약달러로 가는 거 보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자제품, 의류, 자동차 부품 같은 거 인플레 엄청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10%, 9%, 7%, 8%. 트럼프 1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해서 기업 마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다고도 봐요. 왜냐하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니까 소비자들은 힘들어도 그럼 관세에 대한 이런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까를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오히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하를 오랫동안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떤 관세가 시행될지 그리고 부과된 상품이 뭔지 관세 기간은 어떻게 될지 이런 관세 영향들을 모델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 현재까지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연말까지 해서 3.6%입니다. 기준금리 수준이. 그래서 올해 총 3번 금리 인하 예상을 해서 3.6%가 될 거라는 거고요. 상반기 때는 안 하고 하반기부터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작년에 연준에서는 올해 2번이라고 했는데 3번 정도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실업률이 악화되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나서 기준금리 인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 다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럼 이 관세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 저는 그럴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려면 실업률이 높아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높아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지금 실업률이 지난달에 4%였다가 지금 4.1%로 올랐거든요. 그래 봤자 역대 최저치 수준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상당히 낮죠.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오름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다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회성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영구적으로 가려면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마지막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였고요. 지금 유가 추이를 보면 오펙, 그러니까 러시아 포함해서 생산량 증대한다고 하면서 바닥 형성하고 있거든요.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바닥 수준입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엄청나게 뛰어오르지 않는 이상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영구적 상승, 지속적 상승은 일어나기 힘들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디플레이션은 올까를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도 낮아 보여요. 1월에 소비 둔화했죠. 소비자 심리지수도 하락했죠. 신뢰도 지수. 그런 이유가 LA 화재 엄청 크게 났어요. 산불. 그리고 1월 달에 상당히 춥잖아요. 계절성이 있고. 그래서 둔화가 된 거지. 다른 이유 때문인 걸로는 보이지 않고요. 2, 3월 돼서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2월은 지났고 3월이죠. 2월 데이터가 이제 나올 텐데 한번 보자고요. 실제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월 판매량이 이렇게 찍혔거든요. 2021년 6월 이래로 최대치입니다. 자동차 판매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소비를 하려면 소득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득 증가율 역시 강세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유지되고 있는데, 직원들 임금이 5.7% 올랐어요. 근데 PC 인플레,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이게 2.9% 올랐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보다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가처분 소득도 6.7%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강세장이 끝났을까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직 끝나기 이르다고 보고요. 보시면 연평균 이제 3% 정도의 하락은 7번 정도 발생하거든요. 5% 하락도 3번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죠. 3% 떨어질 때랑 5% 하락했을 때랑. 그리고 약세장이 의미가 마이너스 20%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수가. 근데 보시면 3년 반마다 약세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닌 이상은 약세장 오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요. 연초에 그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출발했다가 이 정도까지 빠졌죠. 나스닥은 여기에 있다가 이 정도 빠졌습니다. 거의 8% 가까이 빠졌어요. 여기서 지금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원래 선거 다음 해에는 3월 달부터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조정을 받다가 이때 3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우상향했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경기 침체의 징후가 없고 올해도 미국 주식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많은 예상들, 예측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또 소비 침체로 인해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난다, 올해는 유럽이다 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올해도 미국 주식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